노래방 청소 아줌마가 경비 아저씨 허리를 감싸 안았어. 뭔가 주고받더니 눈빛이 완전 음탕했어. 새벽 4시 다른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은 시간. 2층 한켠에 자리한 노래방에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미자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노래방 복도를 오가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미자는 마지막 룸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 봉투를 챙겨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노래방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이쿠, 고생 많으십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미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상가 건물 입구에 있는 경비실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경비 모자를 쓰고 있는 최영식이었습니다. 그는 올 봄부터 이 건물의 심야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경비 아저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경비가 자면 안 되죠. 밤새 깨어 있어야죠. 미자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 위해 건물 뒤편으로 향했고 영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영식의 집은 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아들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아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미자의 집은 작은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벽에는 딸 수진의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은 기숙사에 살며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새벽 4시 반, 영식은 CCTV로 노래방 불이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청소하러 왔구나 생각하며 그는 경비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쌀쌀한 새벽 공기에 몸을 움츠리게 되었지만 그는 문득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경비실에는 작은 전기포트가 있었습니다. 영식은 물을 끓여 인스턴트 커피 2잔을 탔습니다. 한 잔은 자신을 위해 다른 한 잔은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오해받을까 싶었지만 추운 새벽에 일하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영식은 건물 순찰을 핑계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래방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걸레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경비원입니다.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드리려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미자는 놀란 표정으로 영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세요? 추운데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라고요. 영식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미자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닙니다. 매일 이 시간에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미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벽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후로도 영식은 가끔 미자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간단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자가 평소보다 늦게 노래방에 도착했습니다. 영식은 걱정되는 마음에 2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많이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미자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딸이 학교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도와주느라. 아, 따님이 있으셨군요. 학생인가 보네요. 네, 대학교 2학년이에요. 디자인 전공이라 과제가 많아요. 영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따님을 대학까지 보내시고. 미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혼자 키운다는 걸요. 아,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남편과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미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영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많이 힘드셨겠네요. 뭐 이제는 익숙해졌죠. 아들이 있긴 한데 대구에서 살아서 자주 못 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미자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영식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네,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요. 영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한번 검사받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서로 아픈 사람들이네요. 우리. 그러게요. 인생이 다 그렇죠 뭐. 5월의 어느 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노래방에 도착했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식은 그녀를 보자마자 경비실에서 수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많이 맞으셨네요. 여기 닦으세요. 미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수건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닦는 동안 영식은 자신의 우산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일 끝나고 돌아갈 때 쓰고 가세요. 아니에요. 그럼 영식 씨는요? 저는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비 그치면 내일 가져다 주세요. 미자는 망설이다가 우산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내일 꼭 돌려드릴게요. 영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미자는 청소를 마치고 영식의 우산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식의 친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들의 모습을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비 오는 아침 1층 커피숍 직원 이주인은 일찍 출근하던 중 우연히 미자와 영식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식이 미자에게 우산을 건네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웃으며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저기 봐. 저 노래방 청소 아줌마랑 경비 아저씨.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주인은 곁에 있던 동료 효진에게 속삭였습니다. 효진은 고개를 빼고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짜네. 근데 저 아줌마 밤에만 나타나는 거 있지? 혹시 효진의 표정이 의미심장하게 변했습니다. 주인은 그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설마? 노래방에서 노래가 아니라 서비스를 부른다는 거 아니야? 가끔 밤에 취한 손님들 특별 룸으로 안내하는 걸 본 사람도 있대. 그 말은 불씨가 되어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 건물 내 직원들이 모이는 구내 식당에서 이 충격적인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진짜라니까 오늘 아침에 봤어. 노래방 청소부랑 경비가 비 오는데 서로 몸 밀착해서 서 있더라고. 아줌마가 경비 허리까지 감싸 안았어. 뭔가 주고받더니 눈빛이 완전 음탕했어. 다른 가게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아줌마 청소는 그냥 위장이래. 실제로는 특별 서비스로 생계 유지한대. 여자 손님은 무시하고 남자만 보면 입꼬리 올리고 가슴 내밀면서 웃는다잖아. 한밤중에만 오고 새벽에만 가고 요금은 경비랑 나눠 먹는 거지. 아니, 그 경비 아저씨는 사실 포주야. 밖에선 점잖은 척하지만 진짜 정체는 여자 팔아 돈 버는 인간 쓰레기라고. 요즘엔 이런 수법이 많다더라. 겉으론 경비지만 뒤에선 여자들 관리하면서. 말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노래방에서 방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도 빌려준다더라. 건물 관리인에게, 다른 층 사무실 직원들에게, 심지어 단골 손님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밤에 노래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미자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 여자 청소도구가 특이하대. 빗자루랑 걸레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 도구들도 있다던데.
그 노래방 요금 내역에도 숨겨진 코드가 있대. 청소 서비스 추가하면 그 아줌마가 직접 모든 걸 깨끗하게 해준다더라. 미자는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여성일 뿐이었지만 이제 그녀에 대한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문의 힘은 진실보다 강했고 그 소용돌이는 미자와 영식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새벽은 유난히 짧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이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자는 노래방 창문을 통해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라색에서 붉은색으로 그리고 점차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하늘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최영식이 종이컵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아침 이렇게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식 씨, 여쭤볼 게 있는데 요즘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영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분 탓인가 봐요. 요즘 건물 사람들이 절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영식도 최근 들어 약간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층 커피숍 직원들이 그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는 듯했고 주간 경비원도 뭔가 묻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는 딸 수진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수진은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미자는 노래방에 있는 건물 1층 커피숍 직원 주희를 발견했습니다. 미자는 반갑게 인사하려 했지만 주희는 미자를 보자마자 옆 친구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빨리 지나쳐갔습니다. 엄마,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응, 내가 청소하는 건물에 있는 카페 직원이야. 아니, 엄마를 이상하게 쳐다보길래요.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자는 평소처럼 노래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식이 커피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6시가 넘어서야 영식이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소문이 좀 이상하게 퍼지고 있나 봐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만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냥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오해가 당신이 노래방에서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한다는 소문이. 미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내가 그런 여자로 보였나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딸 대학 보내려고. 며칠 후 노래방 사장이 미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박 씨가 여기서 다른 일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노래방 이미지에 안 좋거든요. 사장님,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냥 청소만 했어요. 정말로요. 미안해요, 박 씨. 일단 한 달만 쉬었다가 소문이 잠잠해지면 다시 오세요.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였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엄마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수진아, 엄마가 잠시 일을 쉬게 됐어. 왜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좀 퍼져서.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엄마는 항상 집에서 잠만 자고 일하러 가시는 걸 봤잖아요. 미자는 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영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예요, 박미자.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사장님이 저보고 한 달 쉬라고 했어요. 사실상 해고된 거나 다름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영식 씨도 괜찮아요? 아직은요. 하지만 주간 경비가 계속 눈치를 주긴 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냥 커피 마시고 이야기한 게 전부인데.
얼마 후 영식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래방 청소부 여자와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너무 심해요. 게다가 그 여자가 노래방에서 다른 일도 한다는 소문까지. 그건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너무 퍼져서 건물 이미지를 생각해야 해서요.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시고. 영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영식은 미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영식 씨, 어떻게 여기를? 저도 해고됐어요. 이번 달까지만 일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작은 청소 회사를 시작하려고 생각해 왔어요. 트럭 운전할 때 알게 된 지인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박 씨도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저랑 사업을 같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우리 둘 다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사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자는 영식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틀 후 미자는 영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식 씨, 생각해 봤어요. 함께 해보고 싶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의 첫 주. 미자와 영식은 작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동네 작은 교회였습니다. 일은 서서히 늘어갔습니다. 교회를 시작으로 인근 작은 사무실들 그리고 동네 상가들까지 입소문을 타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의 아들 영호는 처음에 아버지의 새 사업과 파트너에 대해 의심했지만 직접 사무실을 방문한 후 미자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지적이었으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고 사업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미자와 영식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식은 미자에게 청혼했고 미자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축복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영호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 행복하세요? 영식은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자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때로는 늦게 찾은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행복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나 봐요. 하늘에는 노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문득 지난 날을 생각했습니다. 노래방 청소부로 일하며 새벽마다 홀로 걸었던 길. 소문과 오해로 인해 겪었던 상처,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만난 영식.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어둡고 고단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